네.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속고 계시잖아요. 네네네. 그 모습을 보면 즐거우세요? 즐거운 것보다 너무 행복해요. 질풍을 넘어서. 너무 행복해요. 네. 왜 그러죠, 저? 저 장난꾸러기. 하지 마. 귀찮다. 초등학생 아들 같아. 제가 자는데 제 침대에 있는데 와갖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갖고 벌떡 일어나갖고 막 때렸다니까요. 잠을 못 잔 적도 며칠 전에 있었어요. 근데 엄마가 그 비위가 약해요. 근데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약해요, 비위가. 아, 그 얘기는 저도 하기 싫어요. 상하도만 놀래가지고 오빠 왜 그래? 그리고 기겁을 하고. 제가 볼 일이 큰 거 보고 이제 일부러 문 닫잖아요. 그럼 1시간 뒤에 옆에서 갑자기 일로와! 일로와! 이걸 하시는 거예요. 이거를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머, 진짜? 성인 되고 나서? 어머. 아유, 야, 이거. 아이고.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철이 안 들었다.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이게 왜냐면 그 사람에게 몇 가지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수면력, 뭐 식욕,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잠도 못 재우시고 잠도 못 자게 하시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보여줘가지고 식욕 식욕 떨어져. 떨어져. 네. 어머님의 삶 자체를 흔들고 있다. 장난으로 포장된 어머님에 대한 학대가 아닌가. 너무 심각하게 가져간다. 아하. 맞아요. 사람이 태어나서 쭉 크잖아요. 네. 이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사리 분별을 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판단을 좀 더 잘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조절해 나가는 거. 이걸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아유, 철 좀 들어라. 아유, 철이 안 들었어. 이 얘기는요. 나이 값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. 네. 강남 씨는요. 네. 약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같은 면이 있거든요.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어떤 면에서는. 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인데 물 뿌리고 다니고 막 애들 막 그러거든요. 종이 비행기 막 날리고. 네. 그러는 집. 약간 이제 애들 장난치는 거죠. 네. 네.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엄마는 일본말을 못했어요, 처음에는. 제가 그러니까 일본말을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 때도 많죠. 제가 이제 일본말을 어려운 말도 이제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엄마랑 거의 소통이 안 됐죠. 어머님은 이제 쉬운 말만 할 수 있고 그렇죠. 제가 이제 깊은 얘기를 많이 못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. 네. 네. 이거를 설명할 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그게 어려웠던 적이 많았어요. 네.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엄마랑 이게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지? 한국말을 섞으면서 해야 되나?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할 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요. 네, 그래서 이제 엄마랑 얘기할 때도 오해도 많이 생기고 뭐 이제 혼날 때도 많은데 엄마와 혼나는 상황이 아닌 좀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게 강남 씨한테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. 강남 씨한테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. 강남 씨한테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소통을 많이 하려고 그랬던 게 있거든요, 제가. 근데 장난을 치면 엄마가 어쨌든 반응을 하고. 반응을 하니까 어머야 깜짝이야 하면 어우야 왜 그래 뭐 이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와 좀 정서적인 소통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랑 더 응. 친해지고 싶고 응. 그 안에 있는 얘기도 더 하고 싶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약간 약 올리고 이랬던 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. 네.
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느끼고는 계시는데요. 불안과 더불어서 마음 안에 불안도 좀 있고요. 그냥 섭섭함. 어머니한테요? 네, 그리고 화남, 그리고 억울함. 이런 감정들이 꽤 좀 쭉 경험을 진짜요? 하셨던 것 같고요. 네, 현재도 그래서 그게 어떨 때 탁 건드려질 때는 나이가 36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그 감정이 딱 건드려질 때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상화 씨하고는 장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장난이 아닌 방법으로도 언어적인 상호작용,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사실은 그냥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면이 많아져야 네. 그래야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도 좀 덜해지고 네. 제대로 이해해야 상대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. 네. 아버지한테 못할 말도 얘한테는 다 해요. 그건 이제 뭐냐면 여자로서의 그런 어떤 뭐 아픔 뭐 그런 것도 나는 얘한테 다 했어요. 왜냐면 똑같은 얘기도 뭐 3-4번 들으면 힘든데 이거를 몇백 번을 들었으니까 살면서. 근데 남동생도 남자니까 딱히 엄마 얘기를 안 들어주고 아빠도 마찬가지니까 저한테 저만 앉혀놓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.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다 듣고 그래 엄마 힘들었겠다 하는데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힘들 때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. 왜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까지 평생 계속 할까? 저도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. 엄마 이제 그 상처에서 좀 나오면 안 돼? 근데 그러면 이제 버럭하는 거죠. 네가 겪어봤냐고. 내가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딸이라고 너 하나 있는데 네가 내 맘 몰라주면 어떡하냐 해서 또 싸운 적도 있었고. 마음에 수용을 해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딸이네요. 그 아픔, 정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저 마음속 깊은 마음 안에 고통과 아픔, 상처가 쑥 올라올 때마다 딸한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딸은 부모만큼이나 전성현 선생님한테는 애착 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니까 그 의미 있는 대상이 그래도 이렇게 눈을 맞추고 들어줬을 때 아, 엄마 그랬어. 이러면 또 상처가 또 조금 내려가고. 전성현 선생님한테 네, 마음을 수용해준 굉장히 중요한 대상자네요. 이 딸이, 미자 씨가. 네, 그러네요. 100번이 된다. 그럴 때는 가족에게도 얘기하지만 그 듣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. 우리는 100번, 1000번도 그것이 우리의 업이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해보세요. 또 해보세요.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업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좀 진행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